안녕하십니까. 이 책 40인생 2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3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꼭지 회사는 평생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다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들어오는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가입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월급이 사라진다. 아마 직장을 퇴직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을 바꿔 말하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 축내지 말라. 월급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라 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직장인 여러분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끊기는 퇴직 시기를 준비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회사 취업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리고 사람 수명이 평균 60세로 예측되던 시절에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만 할 수 있다면 삶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컴퓨터가 회사와 가정에까지 보급되면서 그 진화 속도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의료기술의 발달은 사람 수명을 연장시켰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100세 시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첫 직장에서 7년 근무하고 전직을 했다. 일감이 부족해서 인력이 남게 되자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파견을 보내든가 해서 여유 인력을 해결하려 했다. 그때는 회사 생활 5년 정도 되면 한 번쯤 회사 옮기는 것은 능력자로 생각했다. 회사 생활 5년이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해서 근무할 시기로 전직을 해도 진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다. 그러나 7년은 대리 3년 차로 다음 해 과장 진급 시기가 걸려있다. 지금 생각하면 누가 봐도 전직하기에는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전 정보 획득에 어려웠다. 현재처럼 컴퓨터가 보급되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고 궁금한 내용을 전화로 물어봐야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화도 사무실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집 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보는 같이 가자고 제안한 H대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전직해서 가는 회사도 진급시기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니던 회사는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전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직해서 적응하고 짧은 기간에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담당한 신규 개발 부품 하나가 협력업체에서 제작이 잘못되었는지 시험 중에 문제가 된 것이었다. 상사와 원인 분석을 위해 토의하는 과정에 설계는 이상이 없고 부품 제작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 상사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원인 분석을 고민하지 않고 부품 제작 쪽으로 원인을 돌린다면서 상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대리, 자네가 설계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그 건으로 인해 고과에서 밀리고 진급에서 밀렸다. 직장생활 최대의 위기가 온 것이다. 전직해서 과장으로 진급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나에게는 뼈아픈 기간이었다.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사직서를 넣고 다녔다. 정말 처절한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벗어나지 못하면 만년 대리로
직장 생활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직장인 세계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표본으로 하여 스스로 직장 생활의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맡은 업무에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고 작은 것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노력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요소들이 많았지만 내가 세운 원칙하에 그때마다 원만하게 극복했다.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년 2년이 남아있는 시점에 명예퇴직 이사를 물어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1년을 더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월급이 안 나오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었다. 직장생활 중간에 퇴직한 동료들의 실상을 살펴보자. P씨는 퇴직 후 자기가 취미로 하던 낚시를 아이템으로 해서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낚시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낚시점과 차별화된 영업이 없었다.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탔다. P씨의 경우 업종에 대한 경기 흐름의 영향이라든가 세부적인 정보나 영업 분석도 없이 성급한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기도 전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재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Y씨의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탄탄하게 구축했다. 평소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사람들과 친근하게 인사도 하고 말을 걸고 하면서 인맥을 튼튼하게 해놓았다. 퇴직하게 되자 보험 설계사로 변신을 하고 그동안 쌓아둔 인맥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HC의 경우는 현직에서 업무와 연관된 IT 기술에서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와 회사 다니면서 구체적인 창업 준비를 했다. 회사에서 인원 구조조정 분위기가 나오자 동료와 함께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나와 창업을 했다.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시킨 것은 물론 M&A를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퇴직 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중소기업에서 여러 곳이 있었으며 그중 한 곳을 선택했다. 몸값은 많이 낮아졌지만 다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현실이 되었다. 기차로 바꾸어 말하면 KTX를 타다가 새마을이나 무궁화로 바꾸어 타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엇으로 갈아타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 갈아탈 수 있는 기차를 안내해줄 안내자는 없다. 이제 스스로 그나마 현직에 있을 때 자기 개발을 하고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2015년에 구본형 작가가 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은 발간된 지 1개월 만에 6만 부나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작가는 조직 속에 사는 조직 인간에게 자기 반성이나 자기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조직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은 그 목적을 위해 종사한다. 조직은 있고 개인은 없다. 충성이 곧 돈이고 승진이고 성장이다. 조직이 곧 개인의 명함이고 정체성이다. 그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 내세울 만한 자기다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조직 목표를 위해 나의 정체성을 감추고 개성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싶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원하는 일을 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구본영 작가의 말은 직장인들 가슴에 와닿는다. 누구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현실에 안주하여 실행을 안 했을 따름이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현 직장에서 2년을 더 근무했을 때 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라. 예가 답이면 현 직장에서 더 근무를 해도 좋다. 만일
아니요 라고 한다면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퇴직 시까지 항상 예라는 답을 갖고 근무해왔다. 비록 구분형 작가가 얘기하는 조직 속에 사는 조직인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조직 속에 사는 조직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는 독립적 인간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상으로 1장 3꼭지 회사는 평생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다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